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국어 8번에 이어서 9번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화작문, 화법 작문, 문법에 관한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문학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래서 우선 작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지문의 맨 끝에 보시면 작가하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가를 아시면 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목을 봤더니 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얻을 힌트는 없는데요. 다만 눈이라는 게 시에서 긍정적일 때가 있고요.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이 시에서는 눈이 긍정적으로 봤는지 부정적으로 봤는지를 보시면서 시를 해석해 나가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면 우선 시 해석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요, 2016년도에 지금 이 작품의 작가가 김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이 나왔지만 2016년도에는 폭포라는 작품으로 김수영의 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인 김수영 씨는 아무래도 좀 출제자들이 좀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검정고시도 수능처럼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시나 이제 좀 다룰 만한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 보는 시가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는 게요. 검정고시는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혹시 모르니까 뒤로 더 넘어갈까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반복하고 있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반복이 계속 되어 있고요. 그것도 점층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죠. 점점점점점점 거기에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니까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이 시인은 눈을 긍정적으로 봤나요? 부정적으로 봤나요? 그쵸? 긍정적으로 봤죠. 이 시에서요. 기침을 하자. 원래 여러분 요즘에 진짜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기침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하자라는 것은 뭐뭐 하자로 끝나는 것은 무슨 형이죠? 그렇죠? 청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자고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기침이에요. 근데 기침 같은 거는 어떨 때 이제 기침을 하냐면 가래 같은 거나 불순물이 있을 때 기침하면서 뱉어내잖아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시인이요. 여기서 젊은 시인은요.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세파에 찌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학생들이 주로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침을 하자, 역시 하자 무슨 형이죠? 청형이죠.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마도 마음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못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을 볼까요?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어요. 또 반복했네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죽음마저도 초월하여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역시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를요, 역사적 배경을 4.19 혁명으로 배경을 따진다면요, 여러분 그때 혁명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그쵸? 그것은 죽음을 잊어버린, 죽음마저도 초월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라고 했어요. 또 반복되고 있죠. 젊은 시인이요. 순수함을 지닌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라고 했어요.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모래도 가래를 배짝을 했으니까 가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 쓰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가래는 여기선 불순함, 비겁함,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독재사회에 야합하는 이런 속물성, 소시민성 이런 거 같은 거를 비판하는 상징어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벌써 나왔네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계속 반복했잖아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답이 1번이네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랴 하면서 한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정 너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을요,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표현한 것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없죠. 오히려 청유형이 있죠. 문장은 명사형이 아니라 청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명사형은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념에서 미음이나 기가 끝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을 이용했다. 여기서는 미각적 심상도 보이지 않죠. 미각적 심상은 맛하고 관련되는 심상이에요. 심상은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개념도 나중에 제가 개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궁금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랑 처음에 같이 처음으로 기출문제를 저랑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최대한 문법이나 어려운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본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보실 때는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문법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할 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할 때 그때 보시면 거기를 체계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기억, 니은, 드을, 리을 중에서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눈이에요. 니은은 마당이에요. 디귿은 죽음이에요. 리을은 가래예요. 이 중에서 순수한 생명력하고 관련된 거는 뭐예요? 계속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죠.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그쵸.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시를 4.19 혁명 당시에 상황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4.19 혁명 당시에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가 참여시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불의한 삶이었겠죠. 정의가 없는 삶이었겠죠. 선거는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해서 살구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에서 14번 문제입니다. 역시 맨 끝에 지문 끝을 보세요. 작가가 황석영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산포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이 산포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포 가는 길은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정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이거는요, 여러분, 굳이 나왔다는 것은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이거를 건너뛰고 지문을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검정고시 시간 충분하니까요. 여유 갖고 읽어보세요.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던 영달. 주인공 한 명 나왔죠. 영달은요, 우연히 정씨를 만났대요. 아까 정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포 가는 길에 뭐예요? 정씨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정씨를 만났대요. 두 사람은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러 역으로 가던 중에서요. 누구를 만났대요? 일하던 곳에서 도망친 백화라는 여자를 만났대요. 지금 영달, 정씨, 백화 세 사람이 지금 나왔죠.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할 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어요. 여비 있어? 네. 이제 돈 있냐는 거겠죠? 받으시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이제 정씨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일자리 있는 데는 어디든지. 이 말은 뭐냐면 떠돌이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스피커에서 안 나는 소리가 대고 있었어요.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살짝 힐끗 보고 나서 말하죠.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고. 이거 약간 느낌이 영달하고 백하고 무슨 사연이 있었나 봐요. 전체 줄거리는 나중에 소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받고 살게 될지. 이런데 아주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보니까 백화에 무슨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속으로 갈등하는 거, 그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끼리 인물끼리 싸우는 건 외적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고민하는 건 내적 갈등이에요.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산보에 같이 가실라고?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자, 이 500원짜리가 아까 말했던 영달의 거기 비상금이겠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대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절할 생각을 가지고 백화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음식을 이제 산 거겠죠.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딱 그랬대요.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겠죠. 사준 것도 고마운 거겠고 같이 안 가는 것도 아쉽고요.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고랑에 백화가 발을 빼어요. 그래서 영달이가 백화를 업어서 이렇게 이동한 그런 것이 내용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고 얘기했죠.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리 3%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의 동행을 같이 한 고마움이 느껴지죠.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일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전내예요. 자, 가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름을 가르쳐 주죠.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유대감이 쌓였거나 아니면 뭐예요? 거리감이 없어질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고요.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대요. 자, 12번 볼게요.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쵸? 대화를 하고 지금 인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리고 외양면세를 통해서 무슨 영웅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비현실적인 거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작품 안서술자인가요? 여러분 거기 중졸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시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점에는요.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시점이죠. 그렇죠? 나라는 인물이 안 나오면 뭐예요? 3인칭 시점이에요. 이거를요. 옛날에는 친절한 게 1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이다.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요. 7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 1인칭 시점은 작품 아니다. 3인칭 시점은 그러면 작품 밖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작품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밖이라고 해줘야 돼요. 시점에 관한 것도 나중에 문법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려 줄게요. 이거는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에서만 제가 잠깐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번을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정씨의 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기역, 어디로 가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씨가 얘기한 거죠. 지금 영다리가 비상금이 1,000원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들어가 볼까요? 2번.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그러니까 백화랑 잘 지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뭐예요? 정씨가 한 말이죠. 정씨가 좀 오지랖이 넓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백화랑 못 가는 이유가 영다리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네, 왜냐면 뜨내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됐겠죠. 그래서 뭐예요?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요, 헷갈릴 만한, 인물들이 누군지 헷갈릴 만한 하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근데 현대문학보다는요, 고전문학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전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때까지는 안 나왔던 검정고시 새로운 지문이다 보니까, 좀 고전문학처럼 어려워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출제위원이 좀 내신 것 같아요. 자, 14번 볼게요. 윗글에 가에 나타난 백화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까 가 부분 신경 써서 보시라고 그랬죠? 이때 이름도 말해줘요. 그쵸? 거리감과 유대감. 거리감은 줄고 유대감은 늘어났다고 그랬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억울한 거 아니죠? 언짢아하지 않죠? 안도한 거 아니죠? 뭐예요? 아쉬워하는 거로 알 수 있죠. 그쵸? 내용 파악 문제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이제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고전문학에서 이게 즐겨 쓰는 방법인데, 물론 현대 소설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좀 이게 새로운 거라서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계속 출제분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현대 소설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현대 문학 오늘 시도 길고 양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문학을 좀 들어갈게요. 고전문학 좀 어려워하시죠? 고전 시가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정약용의 작품이 있네요.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